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G7 정상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승용차의 대부분이 비휘발유, 경유 차량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걸 검토하겠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7 정상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구매 균형을 휘발유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빼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중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은 82억 3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국내 해운업계가 장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습니다. HMM은 이달 초 13,000TEU급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의 신조 발주를 위한 투자 의향서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적으로 몸을 트는 건 기분 좋은 흐름이지만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 양시장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테마성 장세는 여전합니다. 오늘 자동차, 특히 수소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OTT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전장에 들썩었던 이슈가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의원이 당선이 됐죠. 관련주들 들썩였었는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까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63% 상승한 3,24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20포인트 상승세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장 후반으로 조금씩 좀 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0.27% 상승한 99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413억 원, 외국인이 690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48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자, 개인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1,943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기관이 604억 원, 외국인이 1,30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수소차 관련주, 2차 전지 대표주, 철강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전선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차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미래차 전환을 위해 올해에만 약 330억 원을 투입해 전기 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95%까지 제고하겠다는 계획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유니크가 6.2% 상승한 8,5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보모터스 6%의 강세, LTC가 8.30% 상승한 1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화산업이 29.76% 상승한 1,635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평화홀딩스까지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2차 전지 대표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도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 SDI 주가가 미국 시장 진출 검토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26% 상승한 6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SK, 현대차, 포스코, 효성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뭉친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2.78% 상승한 2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 오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세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철강주 돌아온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2.10% 상승한 3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5.72% 상승한 53,600원. 동국제강이 3%의 강세, KG동부제철 2.3% 강세, 또 세아베스티까지 3.65% 올려 세우면서 현재가 3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선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을 필두로 상승을 거듭했던 전선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의 순매도 때문인데요. 지난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이 6.28% 하락한 2,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2% 약세, 대원전선이 7.85% 하락한 2,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3%, KBR메탈까지 6%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은행주 살펴보시죠. 네, 은행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을 부추길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금리 장기 동결에 힘이 실리면서 은행주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94% 약세, 하나금융지주 0.43%, DGB금융지주가 0.65% 하락하고요. 또 제주은행이 1.07% 빠지면서 7,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헬로비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역 채널 콘텐츠 강화와 또 LG U+와의 합병 가능성이 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회사 출범 이후에 최대 제작비인 400억 원을 지역 채널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내 정상급 연예인이 출연하는 신규 프로그램 4편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LG U+와의 합병 가능성도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현재 25.04% 상승한 7,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철강과 2차 전지까지 상승하는 업종으로 좀 봤고요. 반면에 상승했던 업종들, 여행과 오늘 전선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면서 수급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0.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좀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LNF, 덕산, 네오룩스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TNL, 에코프로비엠, 컴투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업종으로 좀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는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전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성장주 중심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 쪽으로 집중적인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그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금리 하방 압력이 좀 우세하면서 오늘 금융, 여행, 레저 업종 이러한 최근 상승을 좀 주도했었던 기존의 업종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 그동안에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좀 조정을 보였었던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기술주, 성장주들이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최근에 이제 기조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좀 개별 종목 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주, 이 성장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테마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혜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이슈 허반석 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핵심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작년 한 해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작년만큼의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줍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였죠. 만도가 갑작스럽게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만도가 어떤 회사인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죠? 네, LG화학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물적 분할 이슈나 대규모 증자와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의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그 하락폭이 깊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만도가 적어도 6만 원 언저리에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과 같은 깊은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자세를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만도는 이제 자동차 셰시 회사죠. 네. 뭐 부품 회사, 제동 조향, 현가 장치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를 주로 매출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분할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라고 하는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이제 물적 분할을 시키고요. 기존에 있었던 존속법인은 만도는 그대로 솔루션, 뭐 셰시 그리고 소프트웨어 고도화 그리고 EV 신산업 같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에이다스 자율주행 부분을 이제 MMS라고 하는 이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가칭의 회사를 신설법인으로 분할한다라는 모습입니다.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은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부분을 특화하겠다는 부분이고요. 특성이 다른 사업 부문을 조금 분할을 시켜서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사업 방향성을 확고하게 가져가 나가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고 또는 IPO한 이후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 지분을 기반으로 대규모 뭐 증설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R&D 개발이나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적 분할을 했을 때에 만도 그룹 자체의 뭐 기업 가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를 보고 나는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분할시키면 주주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입니다. 만도도 에이다스,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 부문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서 투자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니 결국엔 주가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모습이고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은 소식이든 뉴스가 남았을 때 차익 실현 욕구를 좀 강화했던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을 했을 때의 재무 구조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IPO나 신규 투자 유치나 협력, 지분 교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적 분할된 MMS,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는 투자 유치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 사업 적정 가치를 PER 20배를 가정을 했을 때 사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MMS,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분 매각 가능성, 지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조금 더 확고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쪽에서 내가 안전한 매수 가격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6만 원 미만이 아니라 오히려 7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고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쩌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형국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만도라는 종목이 또 한 번 상담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6만 원 언저리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6만 원을 깨거나 아니면 6만 원과 가장 가까운 선에서 비중이 30% 이내시라면 오히려 30%까지는 한번 채워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룹 전반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다른 동력이 발생할 수 있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분할 계획서 승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죠. 그리고 주주총회를 확정을 해야 되고요. 주총 소집 통지와 그리고 이제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새로운 신설 법인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모습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이한 점은 만도 헬라 자회사 지분 100%를 이제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가지고 갑니다. 차량 충돌 제어 방지 특허 및 차선 변경 기능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에이다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 책임을 지고 미래를 이끌어라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도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속이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만 원까지 혹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때를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만도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물적 분할이라는 게 사실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만도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1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가지고 가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빅베스, 충당금, 기아 현대차와의 소송전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죠.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재차 부각이 크게 되지 않는 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미래자동차의 대부분 이제 탑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일 날이 머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성장 동력이 가장 확실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다 방식이냐, 레이더 방식이냐, 카메라 방식이냐,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쪽 두 양분이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율주행 시장 판도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율주행 기술을 안정성 있게 끌고 나가느냐가 기술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LG화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CC도 마찬가지죠. 20년도 9월 17일 LG화학과 KCC가 모두 물적 분할 공시를 했습니다. 발표 당일에는 LG화학이 6%, KCC는 7% 올랐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KCC는 실리콘 분야를 물적 분할을 했는데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이후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보면 결국엔 우상향을 했습니다. 1개월 동안은 1주 동안은 8% 정도 하락을 했지만 1개월 동안에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물적 분할 이슈 발표된 이후에 20%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에는 잠깐 반짝을 했기 때문에 보합 권역이었습니다. 1개월 뒤에는 6%가 상승을 했고요. 3개월 뒤에는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꼭 물적 분할 이슈에 3개월, 4개월 동안에는 우상향이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 기능처럼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LG화학도 2차 전지 배터리 캐펙스 투자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KCC도 워낙 기술력이 있고 탄탄한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적어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물적 분할 이슈처럼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도는 손절보다는 6만 원과 가까이 오면 나는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만도 대응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KCC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만도도 좀 보유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는데 오늘 삼성 SDI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또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화학 관련해가지고는 뭐 거의 이제 1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에 사도 좋다. 또는 나는 어느 한 기업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어렵다 그러면 에너지 ETF를 누누이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다,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한 2주 동안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공포에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추세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반등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해 그리고 영업이익 1조의 문을 여느냐가 이제 올해가 판가름 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미국 진출 소식이 이제 인터배터리 전시를 통해서 그저께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지 않는 스스로 불을 끄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 트럭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는 납품 소식까지도 조금 뉴스로 출고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는 4.7%였지만 5%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발표 당시 잠깐 미증시가 빠졌다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시장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급하게 테이퍼링을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방향성이 조금 읽혀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국내 증시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FOMC 회의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그리고 지표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신고점을 넘지 못한다라는 분위기는 관망장세가 짙게 아직까지는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 배터리 업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외에도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결국엔 소재의 혁신을 통해서 성능과 기능과 그리고 주행 거리와 그리고 안정성들이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기업들 소재와 관련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 여전히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증설을 하고 있고 기술력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기업들이 없는 만큼 완성 배터리 업체도 좋고요. 그리고 소재 혁신이 가능한 기업들도 좋으니까요.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 관점으로 꼭 바라보실 만한 섹터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그동안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진출 소식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 주간에 또 들썩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여행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입니다. 이제 백신 이후에 여행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7월에는 단체 여행 가능하다. 그다음에 괌이랑 사이판 등의 재취항을 항공사들이 할 것 같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앵커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은 결국엔 일상으로의 복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백신 공백기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백신 접종을 맡고 있고 이번 주 전 국민 백신이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백신 접종률이 20% 목표치를 이제 도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음식점이나 외부 활동에 있어서 현재는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정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크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야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항공과 여행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잇고 이슈 몰이를 해 나가는 중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뭐 신세계와 호텔신라 등을 조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결국 먼저 이 부분들을 본 이유는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을 보시고 늦어도 상반기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을 보시고 그 이후에 올해를 총 통틀어서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이제 흑자 전환의 해를 맞이하는 기업들을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호텔신라를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10만 원 언저리 목표가를 터치를 했던 모습들처럼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 수요가 있고 그리고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영업시간 규제가 해소가 되면 어느 섹터를 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때에 꾸준히 하이트질로 이야기를 좀 드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행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이슈 몰이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 물류 운임이 전년 대비 40% 이상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코로나 팬데믹 여행객 증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이 탄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항공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이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시기가 됐을 때에 여행객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 미국에서 여행 제한 단계를 우리나라를 1단계로 완화시키는 이야기가 또 뉴스가 주중에 있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여행뿐만 아니라 면세점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는데 이 두 가지의 모두 공통점이 실적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이미 상승한 주가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한 주가를 시총을 유지하기에는 베이스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뭐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하나투어, 인터파크 각각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 주가가 여기서 유지가 될 건가, 횡보를 할 건가, 하락을 할 건가 그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수익 중이시라면 실적을 기반으로 나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건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건가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여행주, 항공주를 대응하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은 지표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 항공주들이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오늘 한 주 동안에 있는 이슈들을 허반석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허반석 위원님께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주간으로 보자면 거의 보합권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 동향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의 5월 CPI 지수가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일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약세를 보이게 됐고요. 다만 이제 유로화가 어제 좀 포괄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큰 폭의 하락세는 약간 제한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5월 CPI는 전년 대비 5%, 그리고 근원 CPI는 3.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만 현재 경제 지표 발표가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할 만한 근거 있는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근본 CPI 급등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 섹터의 상승 때문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신차 공급 부족에 이어지면서 중고차 그리고 렌터카 가격까지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같은 경우는 물류 비용과 원자재 비용의 폭발적인 상승이 기업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에 발생했던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이 대체적으로 2배 이상 상승한 것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WP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강도와 공급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병목 현상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크며 수급 불균형에 대한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1호와 같은 경우에는 22가 기존의 채권매입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그런 인플레이션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 몇 달 동안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기저효과에 인한 것이고 상승세 또한 급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인 주거 렌트비의 상승폭이 증가하고 그리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22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백신이 보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니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지금 유럽에서 좀 증가세에 있고 그로 인한 경제 그리고 재정적인 조건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위험은 계속해서 하방 위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으며 그래서 이러한 발언이 현재 테이퍼링을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장중에 미국 재무부의 대이란 제재 완화 관련 소식에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펙이 월간의 원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하반기 원유 수요 회복 기대를 시사한 영향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정도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으며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점도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 부총재부의 매파적 발언의 당김을 중심으로는 급등을 했습니다. 부총재부는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은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아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해석을 했고 한은의 매파적 시각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국고 2년물을 비롯한 당김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14,552기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5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해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 그럼에도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석되면서 최근에 금리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1.43%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일주일간 19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외국인의 미국채 매수 등의 수급과 테이퍼링 우려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근방에서 약간 하락 횡보형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악화된 영향으로 위험 자산 선호 속 원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CPI 이벤트 소화 그리고 위험 선호 속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을 때 보입니다. 네, 일단 테이퍼링 우려는 일시적이라는 현상과 함께 계속해서 우려감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약간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의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동걱정 없이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오늘 466.2%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 내줬었고 SM라이프 디자인도 이때는 8.4% 수익을 내줬었죠.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나 수익 내줬었고요. 우성서류 16%, IHQ가 12.5%, 보성파워텍 12%, MGM이 10.1% 수익률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시키거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령지역이 12.9%,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HMM이 이때 포트 제외되면서 20.2% 수익 구간 수익 내주면서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신성델타테크가 15.4%, 안랩 0.4%, 한전산업이 4.1% 정도로 이때는 좀 약수익을 보면서 포트 관리하는 구간이었고요.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포트 원래 총 4종목 담겨 있었는데 오늘 한일네트워크스를 손절가 터치하면서 7.5%로 손절하게 됐습니다. 메디포스트, 남해화학, 대상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한 종목씩 리뷰도 들어봐야겠죠. 네, 도너리포트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 리뷰 들어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고 가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오전장에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위원님, 이 내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침에 제가 이제 한 8시 30분에 이야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이제 한일 네트워크스 어저께도 이제 리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이준석 관련주들 오늘 일정이 이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주로서의 편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이제 10시에서 10시 30분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좀 하는 관점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일정이 이제 다가와서 시간이 다 됐는데도 거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손절을 고려를 하고 약 손절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뭐 삼보산업 그리고 넥스타이가 있겠고 사실 한일네트워크스는 뭐 장중에 그렇게 이준석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대선 주자도 아니고 이제 당 대표로서의 그런 이제 젊은 30대 당 대표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몰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단하게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하한가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정말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뭐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시 들어가자마자 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했다가 또 이제 발표하는 10시 30분이 돼서는 뭐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안 나왔지만 뉴스에 신문에서는 이미 속보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이 나오고 이후에 또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다가 보신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이준석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료는 이미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삼보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가덕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인물 관련주로서는 일단 단기적인 시세는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다음 대선이라든지 그때 이제 이준석 지금 현 당 대표가 대권 주자로 나오게 된다, 아니면 대권 주자에 대한 그런 잠재성을 보고 좀 주가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한 3년 뒤에 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준석 대권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관련된 재료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일정상 주가가 시세 나오는 부분들을 내줬다라고 하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막 급등을 하는 형태로 올라가니까 막 따라 붙으셨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상한가를 간다거나 하기는 이제 무리한 위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재료 소멸이 됐을 경우에는 보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당일날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세가 나올 때는 팔고 나와야 되고, 그게 내가 원하는 수익권이나 내가 이제 마이너스권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락주, 테마주, 일정주들을 이제 경험을 좀 자주 못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뉴스를 듣고,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하고 관련주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테마주들은 그 일정이 끝났을 때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선출되기 전에 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또 유승민 관련주들도 좀 급등이 나와주고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승민 관련주들도 이준석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대권주자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이 아니라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 흐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은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 자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생긴 이 추세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저께 울선을 회복해주게 될 경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캔들을 합쳐서 오늘 양봉으로 울선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오늘 울선 회복하는 흐름으로 종가 마감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 갱신을 써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주봉을 보게 되면 사실 양봉으로 이렇게 그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싹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종가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살짝 마감을 한다든지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든지 어찌됐든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갖다 이런 식으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꺾일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울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이 저항권 안에 이렇게 지수가 위치해 있는 부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한 달, 두 달, 거의 두 달 가량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다 내성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 시장이 내려올 때마다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승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단기로 조정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하시라고 또 말씀드렸죠. 오늘 5일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음봉으로 단기적으로 살짝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추세를 유지해주는 선에서의 눌림이 나온다. 만약에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흐름 속에서의 조정은 매수 관점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고점권 저항 자리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지수가 급등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작년처럼 이렇게 이제 10월달 끝나면서 11월부터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이런 흐름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상승 추세 트렌드대로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노 리포트를 볼 텐데요. 현재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5일선 돌파하고 오늘 제가 음봉으로 거래량 줄이면서 이제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점쟁이라서 예측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접근입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상 5일선을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경우는 다음날 이렇게 음봉으로 눌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흐름을 지켜본다고 하면 단기적인 이제 하락 트렌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벗겨내는 흐름이 일단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석 달 정도 이 조정 나오던 트렌드를 상방으로 이제 돌리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지지받던 가격대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31,700원 정도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다가 하방으로 밀려 내려왔었는데, 요번에 월요일부터 상승 흐름이 나오든 화요일부터 나오든 해서 이 지지 라인을 뚫어주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21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딱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이후 눌린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이 추세대 흐름인데 추세대 지금 상단에서 상방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 못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오늘 5일선 위로 좀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 저항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가지고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 구간을 살짝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21선까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는 움직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바로 올리는 것도 괜찮겠고요. 조정이 좀 나왔다가 기간 조정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상방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 이슈라든지 그런 모멘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은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면 적정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약 손실 구간이에요.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주가 흐름 상승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주봉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주봉상 월요일부터 시가상승 출발해서 시세가 터져주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뭐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후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뭐 식음료 이제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 종목인데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이제 종근당에 이제 청정원, 종갓집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식료품, 첨가제 이런 부분도 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현재 이제 3만 원이라는 가격장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박스권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파동적으로 이제 돌파하고 이런 저항자리를 큰 저항자리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5거래일 정도의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21선 저항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부분을 지금 테스트를 한 흐름인데 오늘 이 부분이 만약 이탈 나오지 않고 월요일부터 상방으로 주가를 좀 돌려준다고 하면 21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9,5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 추세 라인 요 구간을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곡물 가격 사상 최대치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대강연회 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큰 상승세가 나왔고 식음료 관련주들 역시 그런 관점에서 크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대상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 네트워크스 오늘 포트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인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외시키는 이유는 실적적이나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준석 관련주로 접근을 했고 오늘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 차원에서 종목을 정리했다라고 보시고요. 단기 트렌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하단 부분에서 오늘 저점을 좀 잡아줬다라는 부분은 월요일 날 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시세도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정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반등 구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손실폭 줄이셔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AES와 시장에 대한 점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주연 위원님 항상 정치 테마주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준석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앞으로 좀 더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이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이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